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관식 형성법을 맡고 있는 김복희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주관식 형성법 연간 강의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용될 교재,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방법, 요것들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연간 강의 계획부터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일수랑 강의는 2월에서 4월 사이인데요. 교재는 2월에서 3월 사이 정도로 출간해야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일순환 단문 강의는요. 교재에 이제 단문 140개 실려 있는데, 이거 뭐 다 외울 건 아닙니다. 다 외울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시험 출제하는 것들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 단문 강의는요. 이해하고 암기 중에서 뭘 주력을 해야 되느냐? 암기에 좀 더 주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 왜냐하면 단문은요. 목차부터 생각이 안 나면 못 씁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객관식 고르는 게 아니고 직접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문은 암기가 주력이 된다는 거. 예. 자, 그럼 사용되는 교재는요. 경찰승리 주관식 형사법 단문집이고요. 이 특징으로는 출제 가능한 모든 단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주력 교재는 이겁니다. 단문집에는 단문이 140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키포인트 핸드북이 비닐랩으로 같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는 140개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들 날리고 100개 정도, 그죠? 키포인트 핸드북, 요만한 핸드북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 여러분들 스프링처럼 해갖고요. 갖고 다니시면 항상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도 볼 수 있고, 그죠? 아니면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만 이용하게 되면 큰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는 비닐랩으로 쌓여져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거를 같이 그냥 이렇게 종이 띠 같은 걸로 놨더니 다른 직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 신림동에서요. 사법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더니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이 도난 사건이 발생돼 갖고 출판사에서 아주 애를 먹었었습니다. 사법고생들도 요거를 상당히 찾았었어요. 그래서 절도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예 비닐로 그냥 묶어갖고, 그죠? 못 가져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교재 특징들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140개 단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40개. 예. 자, 그 다음에 이 140개 단문은요, 다 외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는 이제 골라갖고,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골라서 이제 암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에 대한 중요도 표시다. 그래서 별 표지가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3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3개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 요것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되는 단문이고, 하나짜리는요, 주로 이제 불이타 문제, 불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 또는 이제 종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요것들이 이제 하나짜리인데, 요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력이 있으시면 하시고, 여력이 없으면 이제 안 해도 된다. 왜냐면 단문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2개, 3개만 외워도 양이 벅찹니다. 많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는 쓰기 쉽게 단문의 내용과 양을 조절을 해놨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보통 이제 단문집에는요, 어떤 책들을 보면은 목차 하나에 막 10줄, 11줄씩 써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건 못 외웁니다. 특히나 교수 저서들이 대부분 그렇죠. 목차 하나에 그냥 쭉 문장 길게 써놨고, 그죠? 그럼 거기서 밑줄 그었고요. 그거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교재는 양이 보통 이제 2줄에서 3줄 정도로 양이 줄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도 3줄 이상은 외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2줄 외울 수 있어요. 그죠? 3줄까지도 신경 쓰면 외울 수 있어. 근데 4줄부터는 버거워요. 그래서 꼭 쓸 내용만 이렇게 줄여놨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경찰 승진, 우리 시험 이제 승진 시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시험했던 경찰 간부 시험의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거 출제가 됐던 문제인지 아닌지, 그죠?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사례 문제 대비를 위해 갖고요. 풍부한 관련 판례들을 수록해놨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그래서 단문집에서 관련 판례들 같이 공부하면서 사례집에서 이제 사례 문제 보잖아요. 그럼 그 판례들을 응용해서 사례들을 내기 때문에
사례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판례 암기를 위해서 중요한 판례들은 외우기 쉽게끔 판례들은 이제 3줄 정도 되는 거 쓰기 어려울 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두 문자화 시켜갖고 암기하기 좀 편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순환은요, 5, 6, 7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이순환 강의에서는 이해하고 암기 중에서 뭐가 주력이 돼야 되느냐? 이해가 주력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단문은 똑같이, 교재 있는 거 똑같이 옮겨 써놓으면 돼요. 근데 사례는요, 우리 사례집과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집에 있는 것들을 익혀갖고, 이거 논점이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끌어 써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실력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설과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순환 단문집에서 많이 외우기 때문에, 그죠? 따로 외울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환 수업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교재로는 주관식 형사법 사례집입니다. 이 사례집에는요,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심화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심화 사례는요, 최근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던, 또는 이제 모의 시험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수록돼 있어갖고, 우리 시험의 적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교재 안에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례집은요, 사례가 이제 131개가 지금 이제 수록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키포인트 핸드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핸드북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례 내용을 그대로 다 옮길 수는 없고, 문제하고 목차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면서 문제 보고서, 그죠? 목차 생각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학설 판례하고 뭐 들어갈지, 그죠? 그렇게 상상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해놨고, 이것도 비닐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가 132개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어요. 132개. 자, 그럼 132개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32개 중에서도 사실 시험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들이 이미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해서 수준이 낮은 사례들은 그냥 보면서, 그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32개 사례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는 여기 다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도 표시를 해놨어요. 중요도 표시. 그래서 별 표시 1개에서부터 3개짜리. 특히나 이제 3개짜리 별 표시는요,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출제됐던 논점이라든지 또는 최신 판례를 응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2개짜리하고 3개짜리는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되고, 하나짜리는 선택적으로, 그죠? 하실 분들은 하시고,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례 분량 조절하고 목차를 간결화 시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교재에 대해서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 목차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양가로 1번에서 끊도록, 그죠? 목차 등을 이제 간결화 시켰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례집도 승진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간부 시험 문제, 기출 문제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례집은요, 맨 뒤에 부록으로 사법시험 기출 문제도 실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 승진, 경찰 간부, 그다음에 사법시험 기출 문제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변호사 시험 문제는 그러면 없느냐? 변신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요, 형법하고 통합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변신 문제 중에서 형법은 빼고 형소법에 관련된 것만 쏙 뽑아갖고요, 여기 심화 사례에다가 그냥 변시 기출 플러스 변시 모의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이 여기 심화 사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기출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에. 132개니까. 그죠? 아까는 131개로 했는데 2개입니다. 2개. 한 개 더 추가될 예정이라서. 예. 자, 그래서 변시 기출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례 암기를 위한 두 문자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삼순환은요, 최종 정리를 하는데, 요때는 이제 교재하고 프린트로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집하고 단문은 그냥 거기 있는 거 외우면 되니까 프린트해서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사례집은 이 프린트를 통해서 책을 확인해 갖고, 그죠? 논점, 연점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 요 삼순환은 9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10월, 11월에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이 삼순환에 이제 그 강의만 했거든요. 모의고사 출제라고 이 강의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채점을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져서 올해부터는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 혹은 좀 늦어지면은 이제 12월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온라인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개별적으로 채점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 이제 강평까지 해갖고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주관식 형수법에 대해서, 주관식 형수법 시험과 공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은요, 시험 시간이 이제 80분이죠. 이 80분 안에 사례 50점짜리 한 문제하고 단문 두 문제 써야 됩니다. 이때 단문은 25점짜리 두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0점, 2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25점짜리 두 문제로 나오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30점, 20점으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25점짜리로 내는데, 문제는요, 예전에 50점짜리로 그 사례 없이 단문으로만 출제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단문 3개 쓰라고. 그 시절에 50점짜리 출제됐던 것도 25점으로 쓰라고 출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경감부 시험에서요, 공소시효를 50점짜리로 출제를 했는데, 이거를 승진시험에서 25점짜리로 출제를 버렸어요. 쓰라고. 미친 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양이 많은 거를 써라. 25점짜리로. 그러면 시간과 답안지, 그죠? 분량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시간 문제가 아주 더 심각하죠. 양이 많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양이 많은데 20점 냈다? 그럼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쓰는 게 아니고 목차별로 빠진 거 없이 쓰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주관식 공부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먼저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머리로 공부해라. 자, 이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객관식 공부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객관식 공부는요, 눈으로 바르기만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밑줄 같은 거 많이 긋죠? 밑줄을 그면서 중요도 표시하고 쭉쭉 읽으면 돼요. 뭐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주관식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아예 손을 못 대요. 시험장 가서. 즉, 자기가 본 거를요, 눈을 감고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스케치 해봐야 돼요. 그래서 떠오르는지, 말로 할 수 있는지, 그죠? 그게 돼야지만 공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머리로 공부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처음부터 문장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차 위주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단문은요, 단문은 목차가 생각이 안 나면요, 아예 못 씁니다.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뼈다구를 갖춰야 돼. 이 안에 들어갈 목차들을요, 이렇게, 그죠? 이 내용들을 다 쓸 수 있어야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문장을 처음부터, 그죠? 외우려고만 하게 되면 미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짧게 수험생활을 거쳤던 수험생들을 보게 되면 목차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목차를 따갖고요, 이 포스트잇 같은 데다 써놔. 단문 하나하나. 목차를 따갖고 그걸 붙여놔. 공부하는 데다가. 그래서 항상 보는 거야. 항상. 그러면 이제 그 목차를 갖다가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뼈다구가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내용들은요, 어지간하면은 거짓말 좀 버텨갖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만 단문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문장 전체 밑줄을 긋지 말고요, 키워드 위주로 공부해라.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요. 특히나 이제 경간부 학생들 주관식 수업할 때 밑에서 딱 보고 있는데 애가 밑줄을 긋고 있어. 근데 주관식은요. 처음부터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밑줄 다 그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저 책 전체를 갖다 막 이루고 있어. 그죠? 미친 짓입니다. 자, 주관식은 답안 쓸 때 키워드를 씁니다. 키워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하고 서술어 붙여갖고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들이 설사 미약하더라도 이 키워드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채점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딱 조사가 틀렸거나 아니면 주어가 빠졌거나 그죠? 그래도 이 키워드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채점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밑줄 전체를 다 긋고 조사까지 똑같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못 외워요. 설사 외우더라도 일주일에 안 갑니다.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서.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예. 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본인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 놓고 덮었어. 자, 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억이 얼마나 갈까요? 이틀? 3일? 아마 3일만 돼도 절반 이상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확인을 꼭 해봐야지만 그나마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이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 이 사법시험 수석을 한 학생의 습관인데 단문은 이제 본인이 암기를 합니다. 낮에. 그리고 나서 밤에 잘 때요. 누워갖고 눈 감고 암기한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서술부터 시작해서 의 쭉 외우고 그 다음에 종류 쭉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로마 목차 2번 밑에 1번 쭉 암기하다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일어나서 확인하는 거야. 아, 이거였지. 덮고 다시 눈 감고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요. 첫날 밤은요. 잠 몇 시간 못 잘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꾸준히 암기를 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붙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못해요. 한 달이나 했으면 진짜 다행인 거지, 그죠? 한 달도 그렇게 못할걸요? 그러니까 매일 밤 만약에 확인할 습관을 가졌다. 그게 어려우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 경간부 제자들이 중간식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그런 습관을 가졌었는데 얘들이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뭐 커피 마시면서 뭐 담배도 피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들이 외운 거 있죠. 서로 뭐 외우자고 약속해놓고 중간에 만나갖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외워봐. 그리고 못 외우면 이제 뺨따구 하나씩 때리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확인할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인할 때요, 처음부터 암기하고 처음부터 답안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단문 하나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왜? 생각이 안 나서. 처음부터 답안을 작성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는 머릿속으로 떠올려갖고, 그죠? 이게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연습을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떠오를 것 같다? 그럼 그때 돼서 이제 펜으로 써보는 작업을 해야 되지. 한번 딱 암기하고 나서 바로 눈 감고 바로, 그죠? 딱 써보려고 하면 안 써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떠오를 때, 그죠? 그때 답안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북을 적극 이용해서 암기해라. 자, 요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핸드북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다가도 하나 이렇게 살짝 띄워놓는 거야. 밑에다 놓는 거야. 그죠? 아니면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고 스프링처럼 하게 되면, 그죠? 그럼 반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딱 이 손바닥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보다 조금 큰데.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살짝 놓고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또는 객관식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 이렇게 딱 거쳐놓게 되면 보다가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얼마든지 이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이용하게 되면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 답안지는 26줄로 되어 있고요. 10쪽입니다. 80분 안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 다음에 세 문제 다 못 쓰고요. 두 문제 쓰다가 답안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씨도 빨라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답안지 서술 전에요. 반드시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 연습용 답안지 학원에서 판매합니다. 요거 넘기면요. 옆에 백지입니다. 하얀 백지에, 그죠? 그럼 거기 백지에다가 목차, 그죠? 이렇게 해갖고 뼈대에 갖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목차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쓰고 나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 답안을 서술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막 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죠? 빠뜨리고 쓸 수 있어요. 빠뜨려서. 쓰고 나서 보니까 얼라리요? 야, 이게 빠졌네, 그죠? 답안은 꽉 차 있는데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안을 꼭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키워드 중심에 서술을 해야 된다. 요거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죠? 채점은 키워드 중심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죠? 키워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요 키워드가 뭐냐? 우리 교재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학설의 중요한 논고 부분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으면 채점 되는 거고, 안 들어가 있거나 다른 말 들어가 있으면 감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해야 된다. 여기다가 이제 주어 붙이고 서술어 붙여갖고 문장으로 완성시키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로마 목차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소리냐? 자, 실제 답안지인데 보시게 되면 여백을 안 두고 여기 로마자 위에만 바로 여백을 뒀죠? 그죠? 최근에는요, 아예 로마자도 붙여 쓰는 분도 많아. 왜냐면 양은 많은데 답안지가 분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로마자까지도 붙여 쓰려고 하더라고. 자, 근데 이제 뭐 단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이제 띄어쓰기 할 때는 요거 하나만 띄워주면 된다. 그죠? 로마자 하나만. 예. 자, 그 다음에 자, 26칸 후에 기재된 서술은 채점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요. 뭐 이렇게 쭉 그어놓고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은 채점 안 됩니다. 즉, 이 부분에 엮인 부분은 채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따라서 요 여백에다 쓰면 안 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틀린 서술은 밑줄 긋고 칸 사이 여백에다 작성해도 된다. 자, 요거 이제 어떤 말이냐면, 자, 요렇게 잘못 써서 쓰다 보니까 다른 내용 쓴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밑줄 쭉 긋고요, 이렇게. 긋고, 전부 다 잘못 썼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위에다 쓰면 돼. 요렇게. 그러니까 글자를 너무 꽉 채워서 쓰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보기가 좀 흉하더라도 이렇게 싹 지우고 바로 쓰면은 이게 아무 문제 안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자 너무 꽉 채워 쓰지 마시고 어른들은 공간 좀 두고서, 그죠? 잘못 써서 대비해갖고 싹 지우고 위에다 쓰면 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7번째요. 빼먹고 쓴 부분은요, 행간에서 보완을 하거나 맨 뒤에 첨부해도 된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빼먹고 썼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갖고, 요 부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돼. 자, 그런데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뭔가 있는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다가, 그, 목차가 이제 만약에 2번이다. 그럼 여기다가 후술, 이렇게 해놓고, 맨 뒤에 부분에, 그죠? 맨 뒤에 부분에다가 요 내용 써주시면 돼.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뒤에다 써놓고요. 이렇게 해갖고, 그죠? 뭐 화살표로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거 해줄 필요 없어요. 해줄 필요 없고, 이렇게 빼먹고 쓴 부분은 그 공간에다가 목차 부분만 써주고, 이제 후술한다고 써놓고, 뒤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법조문이요. 이 법조문 어느 정도까지 써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요, 법조문을 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경찰 시험은 공통적으로 법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은 법전을 주니까 법전 찾아갖고, 그죠? 그 법전 내용 그대로 베끼고 법조문 쓰면 돼. 우리 시험은 안 주거든요. 안 주니까 법조문을 이걸 써야 되느냐? 근데 최근에는 이 주가지 시험 수준이 올라가서요, 어지간한 조문들은 다 써줍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써주면 되느냐? 대표 조문까지만 써주면 돼요. 대표 조문. 이게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권리구제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준항고 417조,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증거능력 배제, 위증법칙 308조에,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적부심이다. 그럼 이제 214조 2까지만 써주면 되고, 그 항은 못 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 법조문 정도만 써주시면 된다. 보통이 담은 경우에 이제 의 부분에 쓰면 되고, 이렇게 권리구제라든지, 그죠? 뭐, 구제 방법을 쓸 때는, 그죠? 목차 옆에다가, 요 대표 법조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된다는 거. 예. 따라서 법조문 반드시 암기해야 되느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학설에서요. 긍정설하고 적극설, 부정설과 소극설은요, 혼용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학설은요, 긍정설, 부정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학설은 적극설, 소극설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바꿔 써도 되느냐? 가끔씩 질문들 들어오는데요. 바꿔 써도 하지 안 생깁니다. 감점되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게 있어.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거는 반드시 그 고유명사로 서술을 해줘야 되죠.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적극설, 소극설, 긍정설, 부정설 이것들은 혼용 가능하다는 거. 예. 그렇지만 이제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것들은 반드시 고유명사로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뭐 한정적 재평가설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대체할 말이 없잖아요. 적극 긍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그대로 써줘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례 번호는 써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자도 쓸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답안에다가 한자를 이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사법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로 한자 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도 한자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 작성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우리 이제 승진 강의는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을 때, 그죠? 그때는요, 네이버 카페에 김복규 교수의 형사법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다 질문하시면 되고, 이거 찾기가 귀찮아지면 요 승진 홈페이지 가면 요 오른쪽에, 그죠? 요 제 사진, 요거 클릭하게 되면 절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클릭하시고 언제든지, 그죠?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그 다음날 안에 답글을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언제든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으로 해서 주간지 형사법, 연간 강의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공부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이상으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